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가 사흘 연속 7천 명대를 기록했습니다. 20살 미만의 소아 청소년 확진자도 계속 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들의 백신 접종률은 여전히 낮아서 우려가 큽니다. 어떤 방안들이 필요한지 한림대 강남성심병원 감염내과 이재갑 교수 모시고 의견 들어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자, 신규 확진자 수는 계속해서 7천 명대, 그리고 위중증 환자가 800명대 중반. 이 정도 상황이 갑자기 나아질 건 아닐 것 같고요. 그러면 지금 제일 문제가 되고 위험한 건 어떤 겁니까? 그래서 중증 환자가 이미 850명 정도 돼서 수도권이 한 88% 정도, 그다음에 전국이 중환자실 사용이 80% 정도가 되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문제는 지금 이제 7,000명대로 이번 주 들어 확 올라갔잖아요. 근데 여기서 생긴 중환자들은 되게 1, 2주 간격을 또 뒤늦게 올라가기 시작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간신히 병상을 확보해서 조금 늘린다고 하더라도 그 병상이 다음 주, 다다음 주에 다 꽉 찰 상황들이 될 거고, 그다음에 지금의 유행상을 꺾지 않으면 중환자 범위 더 늘어나게 될 겁니다. 그래서 2, 3주 후에는 사용 가능한 중환자실이 거의 없는 상황이 될 가능성이 높고요. 사실 이미 이제 한 80에서 90%를 넘게 되면 중환자실에서 병상 교체를 위해서 쓰는 정도의 병상만 남아있는 상황들이기 때문에 실제로 가용 가능한 병상이 거의 없어서 실제로 자택 대기 중에 사망하는 분들도 사실 나오고 있고, 일부 요양병원이나 요양원에 있는 환자들이 전원이 안 되는 상황이 이미 벌어지고 있는 상황들이거든요. 매우 지금 그 중환자 발생 규모가 계속 늘어나는 부분이 지금 가장 이제 의료 체계에 위협이 되는 부분이라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번 주부터 방역 강화 조치가 시작됐는데요. 효과가 없는 겁니까? 아니면 시간이 필요한 겁니까? 일단 이번에 했던 이제 조건이 이제 사적 인원 숫자만 6명, 8명으로 이제 줄인 것뿐인데요. 이게 사실 이 정도로 하기엔 이미 너무 규모가 커져 있었거든요. 오히려 이 정도 규모가 2주 전쯤에 시행됐으면 지금쯤 그래도 영향을 끼쳤을 텐데, 지금은 규모가 너무 커진 상황이어서 보통은 이렇게 규모가 커지면 좀 더 올라갔다가 떨어지는 상황들이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지금 그 속도를 빠르게 하려면 좀 더 강력한 형태의 거리 두기가 시행이 돼야지 좀 빨리 꺾일 수 있는데, 지금 정부 차원에서 계속 특단의 대책을 하겠다고만 얘기하지 실제로 지금 결정을 못하고 있는 상황이라 다음 주나 다다음 주까지는 계속해서 확진자가 늘어날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 보입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이번에 나온 얘기도 더 지켜보다가 아니다 싶으면 특단의 조치가 나올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더 지켜봐도 특별히 갑자기 나아질 수 있는 건 아닌 것 같으니까 특단의 조치가 나온다고 보면 어떤 조치들이 예상되십니까? 그러니까 일단 지금 이제 거리두기 중에서 저희가 했었던 것 중에 하지 않은 거는, 일단은 이제 식당이나 카페 같은 다중이용 시설에 영업 시간 제한 아직 안 했잖아요. 유흥업소만 12시간 제한돼 있는데, 일단은 작년에 2.5단계 수준 정도 또는 지난 7월 달까지 유지됐던 그러니까 4단계의 수준 정도까지는 강화시켜도 쉽지 않은 상황이겠다라는 생각. 그래서 적어도 전문가들 얘기로는 수도권 같은 경우는 9시까지 영업 제한한다든지, 또 비수도권 10시까지 제한하는 정도 수준까지는 강화를 해야 효과가 나타날 가능성이 높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오늘 그리고 코로나19 누적 확진자가 50만 명을 돌파했습니다. 연령별로 보니까요. 저희가 그래픽을 또 준비한 게 있는데요. 20대가 16% 정도고요. 또 19세 이하가 이만큼 되더라고요. 어느 정도 지금 우려할 만한 상황입니까? 지금 제일 걱정되는 부분들은, 그러니까 주간 단위에 지금 이제 10대하고 20대, 그러니까 10대 미만의 이제 숫자들이 거의 20%를 넘는 상황이고요. 인구 10만 명 단위로 생각하면 성인에서의 발생보다 소아 청소년에서의 발생이 이미 성인을 추월하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그리고 또 소아 청소년에서의 중증 환자도 이미 11명 정도 발생을 했고, 기저질환 있는 아이들이기는 하지만 한 3명 정도가 사망을 했는데, 이 기저질환 있는 아이들이 이제 감염돼 사망했다는 것 자체가 상당히 좀 큰 의미를 둬야 되는 게, 그러니까 청소년 사이에 이제 그 확산이 되다 보니까 그나마 청소년 사이 유행이 없었을 때 그런 아이들이 보호가 되고 있었는데, 보호가 되지 않고 그런 아이들이 이제 실제로 감염되고 사망하는 상황들이 벌어졌다는 얘기는, 이제 소아청소년에서의 감염도 실제로 이제 사망에 이르는 아이들이 늘어날 수 있는 상황이 됐다는 걸 의미해서, 지금의 유행 상황, 특히 소아청소년 예방접종 상황이 계속 더디게 된다 그러면 소아청소년에서 사망 또는 중증 환자의 발생이 계속 늘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교육 당국이 계속 학교 당국들과 이제 협조를 해가면서 백신을 독려하고 있는데, 아마 얘기는 그런 것 같습니다. 젊은 사람들이 그냥 별로 느끼지 못하고 지나갈 수도 있는데, 오히려 백신을 맞았고 더 위험하게 되는 거 아니냐. 아직도 이 두려움이
백신 접종이 가장 장애물인가 싶기도 합니다. 예, 근데 일단 이제 소아청소년에서의 이상 반응 신고 관련된 사실 신고된 거는 사실 그 중에 특히 중증 이상 반응의 사망 같은 경우도 사망의 원인이 아직 인과관계가 증명되지 않았거나 아닌 경우가 대부분이기는 한데 어떻든 12에서 17세의 신고율 자체가 매우 낮습니다. 그래서 0.37% 정도 돼서 예. 그 위의 연령대 0.5에서 0.7% 정도는 되는 것보다 오히려 신고율도 매우 낮은 상황이고요. 중증 이상 반응의 신고율도 매우 낮은 상황입니다. 신고율도 낮은데 실제로 인과관계가 인정된 부분까지 따지게 되면 훨씬 숫자가 낮은 상황들이어서 예. 실제로 아이들에서 10에서 17세에서 이상 반응이 많을 거냐? 그러지 않다. 그리고 중증 이상 반응, 특히 신근염과 같은 경우도 12에서 17세에서 현재 5명 정도밖에 발생을 안 했고요. 예. 그다음에 18세 고3들도 이제 23명 정도 발생을 했는데 어쨌든 유럽이나 미국에 비해서 더 숫자가 많은 거는 아니고 또한 그 아이들이 대부분 회복이 됐거든요. 예. 그래서 예. 일단 진짜 걱정할 만한 중증 이상 반응 발생하지 않는다는 부분들이 아이들 사이에 이미 있는 상황이어서 일단은 그런 부분들, 그러니까 이상 반응이 너무 문제가 되는 게 아니냐라는 부분들은 일단 이런 통계만을 보더라도 괜찮다고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예, 그리고 오늘은 정은경 청장도 나서서 백신 예방 효과가 확실하다고 네. 강조를 했습니다. 실제 수치를 좀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연령별 접종률과 또 확진자 발생률이 어떻습니까? 일단 이제 확진자 범위 말씀을 드리면 고3 같은 경우에 이제 96% 정도의 이제 예방접종, 94% 예방접종을 했는데 지금 인구 10만 명당 4.1명이고요. 16, 17세 보면 6.2명, 5.9명인데 16, 17세가 지금 60% 정도의 예방접종을 했잖아요. 그래서 예. 이미 접종을 많이 한 아이들에서 이미 그 확진자의 감소 효과가 있는데 지금 12에서 15세 사이의 아이들이 예방접종을 많이 안 하다 보니까 지금 현재 뭐 16세, 17세에 비해서는 2배, 18세에 비해서는 거의 3배 정도의 지금 확진자가 나오고 있는 상황들이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미 백신 접종을 하게 되면 백신 접종 효과가 분명히 드러나고 최근에 진단된 소아청소년 중에서 그러니까 접종자에서는 한 2명밖에 발생 안 하고 다 거의 99.8%가 미접종자에서만 확진자가 나오고 있는 상황이라 백신의 효과는 확실히 나타나고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예. 예. 이것도 더 설명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해외 사례. 네. 어떤 나라는 이미 청소년들이 한 70% 이상 네. 다 접종을 했다는 나라도 있고 어떤 나라는 5살까지도 확 낮춰가지고 네. 어린아이들까지 다 하는 나라도 있다고 그러는데 말이죠. 예, 일단 이제 5에서 11세가 허가가 된 나라가 이제 미국하고 캐나다가 대표적으로 허가가 됐는데 이제 접종률이 충분히 올라가서 이미 한 20% 정도 이제 맞고 있고요. 그다음에 예. 우리나라랑 비슷한 12에서 17세 범위 보면 이제 캐나다가 거의 80%를 넘은 상황이고요. 이스라엘이 뭐 58.5%, 64.4%, 미국도 지금 10에서 15세가 49%, 16에서 17세 56.1%여서 한국의 31.2%보다도 훨씬 높은 상황이고 주변국의 일본도 이미 12에서 17세 예방접종이 60%를 넘어선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유독 우리나라만 특히 성인 예방접종이 80%를 넘은 국가 중에서 이렇게 소아청소년만 낮은 국가도 사실 우리나라밖에 없습니다. 예. 그러니까 오히려 다른 나라는 성인은 덜 맞아도 아이들을 많이 맞추는 상황인데 우리나라는 예. 반대로 성인이 많이 맞았는데 아이들이 많이 예방접종 안 하는 이상한 좀 현상이 벌어진 게 너무 좀 당황스럽기도 합니다. 예, 예. 그렇다면 일단 기본 접종률을 올려야겠고요. 추가 접종 여부는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일단 이제 추가 접종을 이미 시작한 국가가 이스라엘 같은 경우는 12세 이상 전체에 대해서 지금 3차 접종까지 다 이미 승인이 돼서 이미 접종을 하기 시작을 한 상황인데 뭐 그 부분이야 일단은 뭐 이제 추후에 이제 안전성과 관련된 부분 이스라엘이나 미국과 관련돼 있는 자료들을 보고 확인하면 되거든요. 미국은 이제 16세, 17세에 대해서는 추가 접종 이미 시작을 한 상황이고요. 근데 어떻든 간에 일단 12에서 17세에서의 예방접종이 순조롭게 이루어져야 우리나라도 이제 내년 초 되면 이제 5에서 11세도 접종을 시작할 건데 그 연령대 접종에도 영향을 줄 수 있는 부분이라서 어쨌든 지금의 청소년에 대한 예방접종들을 매우 강하게 권고하고 또한 안전성, 효과성에 대해서 학부모들을 설득할 수 있는 그런 데이터들을 계속 공개하고 또 설득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예. 아무튼 백신 접종은 우리를 지키는 뭐 최소한의 방역 조치라고 봐야 될 텐데요. 네. 이걸 하고서 이제 시작을 해야 되는 건데 네, 맞습니다. 백신 접종 자체가 지금 거부되고 있어서 걱정이 많습니다. 예,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